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니갈게나 엔젤라이즈가 꽃이 만발한 시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꽃을 좀 더 오래 잘 볼 수 있는지 하고, 그리고 꽃이 서서히 지기 시작하면서 꽃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꽃이 피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한 번씩 드리지만, 환경이 7이고 사람이 하는 것은 한 3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3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12월 초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바로 저온 처리입니다. 니갈개는 저온 처리를 하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리가 좁다 보니까 저온 처리를 못한 개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꽃대가 하나도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온 처리를 하면서도 햇빛을 좀 잘 받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온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된 거고, 이거는 지금 같은 엔젤라이즈인데 이게 모주고, 그리고 이게 삽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체를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키워서 꽃이 이렇게 지금 많이 피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온 처리는 해주었지만은 빛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꽃이 아직 이렇게 피질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꽃대가 뒤늦게 저온 처리는 했기 때문에 꽃대가 형성돼서 이렇게 늦게 피려고 이렇게 꽃대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니갈개들은 저온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온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꽃이 아예 피질 않고, 그리고 저온 처리를 하면서도 빛을 좀 많이 보게 해줘야 이게 딱 피는 시기에 이렇게 만발하게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안 피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휴식기를 가질 때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삽목을 하면은 삽목이 굉장히 뿌리 발견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그런 개체를 늘려가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꽃을 오래 안 피고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이 영양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을 받아서 저온 처리하게 되면 내년에 꽃을 좀 더 잘 피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꽃망울이 졌는데 그 꽃이 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라버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새로 구매하셔가지고 꽃이 이뻐서 집에 들였더니 먼저 있던 것들은 잘 피는데, 이렇게 꽃망울이 새로 들인 것은 모두 말라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많이 생기곤 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 키우시던 것도 꽃망울까지만 생기고 피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그것은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그 일조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물을 너무 말리셔서 그 꽃대가 말리는 그런 원인도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제라늄을 키우다 보면은 제라늄이 가습에 취약하다고 해가지고 물을 너무 말리시듯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름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 노하우일 수도 있지만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꽃대가 올라오고 이럴 때는 물을 절대 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중 습도가 너무 건조한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도 생기긴 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꾸준히 집에서 키워오신 거라면은 거의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꽃이 활짝 폈을 때 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나 리갈게나 엔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많게는 2번까지도 핀다고 하는데, 이 꽃이 너무 빨리 져버리게 되면은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꽃이 핀 이런 리갈이나 엔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좀 언급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 관리입니다. 그 물은 절대 말리시면 안 됩니다. 물을 너무 말리게 되면 그대로 이 꽃잎들이 떨어져서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 꽃을 달게 되면은 제라늄뿐만 아니라 이런 대부분의 식물들이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이렇게 더 주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 물을 말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얘들이 그 자기네들이 알아서 물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는 이 물 주는 그 텀이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지고 그리고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좀 더 늦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며칠에 한 번 이렇게 준다는 개념은 버리시고 꼭 이 화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물을 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찬가지지만은 이 꽃에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살수간수를 한다고 해서 해주시면은 이 꽃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꽃이 물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이 꽃이 있는 상태로 출하하는 식물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일일이 이것을 물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저면 관수를 통해서 물을 주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저면 관수는 잘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필요시에 저면 관수를 해주시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면 관수도 예전에 물주기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면 관수를 하려면은 저면 관수에 맞는 피트모스 위주의 흙배합이 되어 있어야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잠시 이야기 드렸지만 화원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는 것처럼 집에서도 베란다에서 키우시다가 꽃이 이렇게 피고 그러니까는 이쁘다고 거실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은 사람은 좋은데 이런 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꽃이 해를 더 보게 해준다고 갑자기 이것을 직사광선에다가 이렇게 내놓게 되면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 반대로 어떤 분은 이것을 서늘하게 두면은 꽃이 더 오래 간다 그래서 그늘로 옮겨 놓으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있던 꽃은 며칠 더 갈지 몰라도 앞으로 피어날 것은 피지 못하고 이렇게 누렇게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키우시는 환경에서 그대로 키워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식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자리를 자주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돌려서 골고루 꽃이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자리 자체를 이렇게 옮기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구매를 하실 때도 활짝 피어 있는 것보다는 며칠 있으면 피겠다 할 정도로 꽃망울이 맺힌 것을 갖다가 구매해서 집에 가지고 오시면은 좀 더 많은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비료나 영양분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동안에 이 꽃을 피게 하는 준비 기간에 사람도 영양분도 많이 주고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꽃 감상하시고 물만 잘 주시면은 그게 사실 가장 무난한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꽃눈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과정에서 다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거름을 주시거나 뭐 영양제를 주셔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개화촉진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질소 성분이 제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질소 성분이 없다는 뜻인데 이런 개화촉진제들 대부분이 인산과 칼륨 그리고 미량 요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꽃눈이 형성된 무렵부터 주셔가지고 꽃망울이 생겼을 때까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개화촉진제를 주시거나 그러셔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화촉진제 써보면은 개화 시기를 앞당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이렇게 쓰시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보면은 그런 것보다도 이 꽃 색깔을 더 진하게 곱게 물들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꽃수를 더 많게 해주는 그런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무늬가 있는 그런 관엽 종류나 아니면은 제라늄 같은 경우 펜시 종류들은 잎색을 더 곱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꽃이 막상 피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물만 잘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을 보고 나면 꽃이 서서히 지기 시작할 텐데요. 그때는 꽃대를 좀 순차적으로 잘라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참 그리고 구독자분 중에서 지난번 영상에서 수영 관리하는데 그 리갈개 외목대 수영에 대해서 꽃대 관련하여서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글로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는 자세한 표현이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질문해주신 분께서도 다른 것들은 이렇게 윗부분에 생장점 구분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잘라주거나 적심을 해가지고 키를 더 크지 않게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걸 키를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외목대로 계속 키우려면은 그런 문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목대로 올라와 가지고 끝에 가서 지금 꽃대가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꽃대가 하나 있고 이쪽에 꽃대가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이 아랫부분의 줄기가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온 쪽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 것을 갖다가 잘라주고 이쪽 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쪽은 꽃이 지금 이렇게 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꽃을 보고 난 다음에 꽃대를 순차적으로 자를 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이 부분을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잘라가지고 이것은 없애버리고 이 부분만 남기게 됩니다. 그럼 얘도 꽃이 필 텐데, 꽃이 피고 이제 지게 되면은 꽃만 잘라주게 되면은 이 옆에 여기서 또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꽃만 잘라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도 자랄 수 있고, 이것을 자르게 되면 이 부분에서 계속 위로 자라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자르게 되면 이 옆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은 앞에 방법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쳐나가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목대로 계속 키워 올리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항상 외목대로 키운다고 해서 가장 위에 거 가지를 이용하는 게 사실 제일 유리하지만은, 꼭 피치 못하게 위에 가지가 너무 부실하거나 안 좋을 경우에는 그 밑에 가지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을 주셨었는데 제가 글로만 하다 보니까는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한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꽃대 자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꽃대를 잘라줄 때 어디를 잘라줘야 되냐, 그것이 문제인데, 우선 이렇게 꽃을 보게 되면은 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갈라져서 꽃이 세 개가 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기서 지금 이 세 개가 꽃이 한 번에 다 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진 것만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주시면 되고, 꽃이 여기 없게 되면은 이 꽃대만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져갈 겁니다. 그 다음에 꽃이 완전히 다 이렇게 진 다음에, 그때는 제가 또 나중에도 이거 설명드리겠지만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쳐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것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꽃이 피어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는 꽃이 졌고, 그리고 이쪽은 피고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지금 한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의 첫 부분, 여기 지금 하나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따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따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여기 아랫부분을 잘라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것까지 지고 나면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 부분 정도, 이 부분을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짧아지면서 여기서 또 순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랫부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자를 시기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좀 두셨다가 이제 꽃이 질 때까지는 그냥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엔젤라이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더 구분이 쉬운데,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꽃이 졌습니다. 졌고 여기는 지금 꽃이 피어 있고, 여기 한 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럼 얘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바짝 여기서 한 번에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잘라서 제거를 하고 이것만 남기고, 이 꽃이 진 것을 빨리빨리 잘라줘야 여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 빨리빨리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질 거고, 그리고 이 꽃도 폈다가 이제 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를 잘라주게 됩니다. 꽃대가 내려오다가 여기 지금 순이 있는 부분 바로 위에서 여기서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다 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랑코에도 그렇고 요즘 한창 피는 그런 애니시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꽃이 진 것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셔야지 여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빨리빨리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화분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꽃잎들 이런 것들도 제거를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은 흔히 우리가 가정에서 실내에서 키울 때 흔히 적용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